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두 번째 과목인 사회복지조사론 관련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단일 사례 설계의 유형별 특징, 또 단일 사례 설계의 특성에 관련된 약 10여 년간의 기출이고요. 관련 기출문제는 출력이 가능한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 큐넷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시험지와 정답지 출력해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같이 풀어봤었던 기출문제는 실험 설계의 그 특징에 관한 기출문제였는데요. 이제 통제 변수의 통제를 가장 잘하는 조사 방법 중에 하나가 실험이었습니다. 그 실험의 그 설계를 하는데 실험 설계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 즉 가설 검증이 목적인 게 실험 설계가 되는 거고요. 오늘 진행할 이제 단일 사례 설계. 이거는 이제 제목에서처럼 알 수 있듯이 이름에서 단일 사례. 어떠한 한 사례에 대해서 개입을 통해서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요. 전 시간 실험 설계는 가설 검증, 인과 규명이 목적이라면 오늘 단일 사례 설계는 개입을 통한 행동 변화 측정이 목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입의 효과성에 좀 치중을 하고요. 스키너의 행동주의에 영향을 받은 실험 설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단일 사례 설계의 특성들 보면 통제 집단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단일 사례다 보니까. 그리고 사례가 하나이므로 일반화 가능성, 곧 외적 타당도가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본 그 실험 설계는 실험 집단, 또 통제 집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 설계이잖아요. 근데 지금 단일 사례 설계는 집단 설계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을 했던 설계인 거고 1970년대 이후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 단일 사례 설계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관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때 기출이었습니다. 1번 단일 사례 설계의 결과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큰 틀은 단일 사례 설계 특정 사례에 대한 개입을 한 이후에 그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단일 사례 설계는 그 변화를 결과값을 측정하는 방법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각적 분석, 꺾은 선 그래프를 통해서 자료를 배열하고 분석하는 거죠. 결과를, 기초선과 결과를 모두. 그리고 통계학적 분석은 기초선이 안정되어 있을 때 평균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에 폭이라던가 기울기까지 고려해서 결과 분석하는 경향선 접근 있고요. 또 세 번째 실용적 또는 임상적 접근 있습니다. 개입을 통한 어떤 변화의 크기가 실천적 의미에서 정당성이 있는지 분석을 하다 보니 조금은 주관적인 경향이 포함이 될 수가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결과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시각적 분석은 변화의 수준, 파동, 경향을 고려해야 한다. 자, 아니죠. 시각적 분석은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고요. 변화의 수준, 파동, 죄송합니다. 시각적 분석은 그렇죠.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변화의 수준, 파동, 경향 고려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 맞겠습니다. 자, 2번 통계적 분석을 할 때에는 기초선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평균 비교가 아니라 경향선 접근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선이 안정적일 때 평균 비교를 하는 게 통계적 분석입니다. 자, 통계 분석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초선 안정, 평균 비교, 기초선 불안정, 경향성 접근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평균 비교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 함께 고려해야 하는 거 맞고요. 통계 분석 중에. 자, 4번 통계 분석 중에 경향선 분석에서는 기초선의 측정값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 경향성 구하는 거 맞습니다. 5번 자, 임상적 분석
또는 실용적 분석 같은 단어입니다. 자, 임상적 분석은 결과 판단에 주관적 요소의 개입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다. 개입의 어떤 정당성을 분석하는 게 임상적 분석인데요. 자, 정당성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비용 효과성을 근거하기는 하지만 주관적 요소 개입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2번 정답입니다. 기초선 불안정한 경우는 경향선 접근. 1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2번 단일 사례 설계의 개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개입 이후에 변화의 파동이 심하면 효과 판단이 어렵다. 맞는 설명인 거죠. 자, 2번 기초선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기초선의 경향선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개입 효과를 판단한다. 맞는 거죠. 통계학적 분석 가운데 기초선 불안정한 분석은 경향선 접근. 맞는 설명입니다. 3번 기초선에서 개입 기간까지의 경향선을 통해 시각적으로 개입 효과를 판단한다. 그렇죠. 경향선은 아까 그 시각적 분석을 나타내는데 수준 파동 경향을 고려한다 라고 했습니다. 3번 옳은 설명이고요. 4번 기초선, 그러니까 개입 이전에 어떤 클라이언트나 연구 대상자의 개입 이전의 상태인 거죠. 그 기초선과 개입 기간 두 평균값의 통계적 검증을 통해 개입 효과 판단하는 것 맞습니다. 자, 5번 개입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최초의 변화가 발생을 했다라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저희들의 어떤 개입으로 인한 변화가 아니라 다른 외부 요인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옳지 않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5번 정답입니다. 상당한 기간 지나고 나서야 변화가 나타나면 그것은 개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네, 16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개입을 통한 행동 변화가 목적인 단일 사례 설계입니다. 자, 기초선 국면과 개입 국면이 있다. 맞죠? 기초선은 A로 나타내기로 약속한 거고요. 그리고 개입한다 라고 하는 것은 B 또는 복수 요인 설계를 할 경우 여러 개입을 하니까 B, C, D, A부터 시작해서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연구 대상과 개입 방법은 여러 개가 될 수 없다. 옳지 않죠. 자, 정답 2번인데요. 왜냐하면 연구 대상, 즉 여러 클라이언트나 또는 여러 표적 행동, 여러 다른 상황이 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단일 사례 설계입니다. 그런 거는 복수 기초선 설계가 되는 거죠. 여러 연구 대상을 통해 단일 사례 설계는 복수 기초선 설계를 하고요. 자, 개입 방법을 여러 개로 하는 것은 복수 요인 설계입니다. A라는 기초선 이후에 A, B, C, D 하면 B라는 개입, C라는 개입, D라는 개입을 차례대로 진행을 하니까 개입 방법 또한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 정답이고요. 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조사 연구의 과정과 실천 과정의 통합이 가능하다. 자, 이거 옳은 설명입니다. 단일 사례 설계는요.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성 중에 1970년대 이후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실험 설계입니다. 자, 4번 경향과 변화를 파악하도록 반복 관찰을 한다. 맞는 거죠. 자, 변화 추적을 할 수 있게끔 반복 관찰을 하는 거 맞습니다. 자, 5번 통계적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죠? 통계학적 분석 방법 중에 기초선이 안정된 분석은 평균 비교, 기초선이 불안정한 통계학적 분석은 경향선 접근이 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 정답입니다. 연구 대상과 개입 방법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 보겠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
개입을 통한 행동변화 측정이 목적인 이 단일 사례 설계에서 기초선이 불안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불안정한 기초선의 경우 기초선의 평균값을 구하기는 어렵죠. 워낙에 들쑥날쑥하니까요. 처음 상태가. 그래서 기초선의 변화의 폭과 기울기까지 고려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것. 자, 통계학적 분석 방법 중에 경향선 접근이 답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참고로 1번 평균 비교는 통계학적 분석 중에 기초선이 안정적일 때 평균 비교를 쓰는 거죠. 그리고 시각적 분석은 이제 꺾은선 그래프로 자료를 배열해서 분석하는 것. 그리고 임상적 분석 있습니다. 실용적 분석이라서 약간의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할 수 있어서 실천적 의미에서 정당성 있는지 분석하는 임상적 또는 실용적 분석입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는 건 있겠고요. 지금 지문에 관련된 것은 기초선 불안정한 통계학적 분석인 경향선 접근 3번이 정답입니다. 네, 13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단일 사례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개인과 집단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지역사회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이 단일 사례 연구는 분석 대상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조직, 지역, 사회도 분석 대상 될 수 있고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설명이고요. 자, 하지만 사례가 하나이므로 그 한 사례에서 규명된 어떤 효과성을 확인한 개입을 여러 상황에 다 적용하기는 어렵죠. 즉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 외적 타당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 외적 타당도가 높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외적 타당도는 단일 사례 연구는 낮습니다. 자, 3번 개입 효과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다. 네, 단일 사례 연구의 특성입니다. 개입한 이후에 관찰이 들어가니까 바로. 자, 4번 조사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이 통합될 수 있는 것 단일 사례 연구의 특성입니다. 5번 반복 측정으로 통제 집단 효과를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측정을 여러 번 하니까 그 사이에 혹시 외부 요인의 사건, 그러니까 외부 사건에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 집단 효과 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정답 2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12회 때 기출입니다. 단일 사례 연구, 자, 개입을 통한 행동 변화 측정이 목적인 이 단일 사례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자, 단일 사례로서 분석 대상 개인, 가족, 단체 등이 분석 대상이다. 연구 대상이자 분석 대상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여러 명의 조사 대상자들에게 개입 시기를 다르게 하는 단일 사례 연구.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연한 사건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자, 맞는 설명인데요. 자,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 또는 한 명이어도 여러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는 기초선이 여러 개인 거죠. 그러면 이 설계는 복수 기초선 설계 또는 다중 기초선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복수 기초선 설계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A, B, 기초선 그리고 개입이라는 A, B 설계를 시기를 달리해서 시점을 사례별로 달리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달리하니까 그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우연한 사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인 그 우연한 사건 효과, 역사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것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중 이렇게 복수 기초선 설계는요. 사례 수나 연구 대상자 수가 증가할수록 내적 타당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자, 3번 기초선. 자, 개입 이전에 기초선으로 성숙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입 이전에 어떤 그 표적하는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고 반복 측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프로그램을 개입하기 이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성숙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지 측정이 가능하죠. 반복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효과 통제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측정을 위한 비관여적 관찰도 가능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5번 비반응성 연구의 한 유형이다. 자, 이 연구 중에 비반응성 연구라는 거는 그 연구 대상자가 자신이 연구의 지금 대상자라는 걸 의식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응성에 문제가 없는 연구인 거죠. 그러나 이 단일 사례 연구는 기초선을 먼저 관찰을 여러 번 하면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비반응성 연구를 하기에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비반응성 연구의 한 유형이 아닌 설명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5번이고요. 네, 단일 사례 설계의 유형별 특징 마지막 기출문제였습니다. 4회 때 유형별 특징 보겠습니다. 7번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 대한 특성이 아닌 것은 기억,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주로 사용한다. 인과관계 밝힘, 즉 가설 검증이 목적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앞서 풀었던 실험 설계의 특성입니다. 자, 인과관계, 가설 검증은 실험 설계의 목적인 거고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개입의 효과성 알기 위한 설계다. 자, 니은 맞는 설명입니다. 특정 어떤 개입을 통해서 표적 행동이 얼마나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측정하는 게 목적. 그래서 효과성 알기 위한 설계, 단위 사례 열고 니은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사례가 하나다 보니까 일반화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 단일 사례 연구자분이 통제 집단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정답 3번이네요. 자, 다음은 유형별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BA 설계. 자, 개입을 먼저 하고 기초선 측정을 나중에 하게 되네요. 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개입을 먼저 하는 B. 그리고 기초선 A, 이 설계는 개입의 긴급성이 있는 상황에 적합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어떤 기초선을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하기에는 뭐 촉박한 긴급성이 있으면 얼른 개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좀 생명과 연관된 이 클라이언트가 자살이라던가 뭐 이런 긴급한 문제가 있으면 개입을 먼저 합니다. 또는 기초선을 이제 관찰을 클라이언트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겠죠. 안 보여주려고 할 때. 그때는 개입을 먼저 하게 되는 BA 설계에 긴급성이 있는 성에 적합하다. 기억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A, B, A, C. 기초선 관찰하고 B라는 개입을 했다가 다시 멈춥니다. 기초선을 관찰하고 C라는 다른 개입을 하게 되네요. 이런 설계는 선행 효과의 통제가 가능하다? 아니죠. B라는 개입을 했었던 그 영향력이 두 번째 A라는 기초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주어질 수 있고 그 상태에서 C라는 다른 개입을 하면 약간의 중복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B라는 선행 효과의 통제에 불가능합니다.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 AB, AB 즉 기초선 개입 다시 잠깐 기초선 멈췄다가 개입을 멈추는 기초선을 다시 측정했다가 다시 B라는 동일 개입을 합니다. 자, 이 설계는 그냥 A, B만 하는 설계에 비해서 외부 사건의 영향력에 대한 통제력이 크다. 자, 맞는 거죠. 생각해보면 자, 기초선 측정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요. B라는. 그리고 나서 다시 멈춥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외부의 사건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B라는 개입을 하고 나서 결과를 측정해서 둘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사건의 영향력에 대한 통제력이 큰 것 맞습니다. 디귿.
자, 리을 복수 기초선 디자인 또는 복수 다중 기초선 설계죠. 자, 이것은 AB 설계에 비해 외부 사건의 영향력에 대한 통제력이 크다. 자, 복수 기초선 설계. 한 클라이언트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각각의 문제를 개입 시점을 다르게 해서 동일 그 프로그램을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다른 그 텀에 우연한 사건 등이 발생했는지 외부 사건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정답 옳은 설명이고 5번이 맞습니다. 네, 19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단일 사례 설계 방법. 자, 실험 설계와는 다르게 개입을 통한 특정 표적 행동의 변화를 측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단일 사례 설계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A, B, C, D 기초선 이후에 B, C, D라는 여러 개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복수 요인 설계입니다. 복수 요인 설계. 자, 이 설계는 여러 개의 개입 효과를 개별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설계이다. 자, 개별적으로 증명한다. 그러기에는 각각의 개입 단계들이 다음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B라는 개입 이후에 바로 C를 또 하고 그리고 나서 D를 하게 되면 앞선 그 개입들의 영향이 누적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설계는 아닙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A, B 기초선 측정 이후에 개입을 합니다. 이 설계는 자, 외부 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문제에 적용 가능하다? 아닌 거죠. 한 번 그 기초선 설명 관찰하고 한 번에 개입을 해서는 그것이 외부의 요인의 효과인지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의 효과인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복수 기초선 설계. 처음에 그 기초선 시작하는 기초선이 여러 단계, 자, 여러 사람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 설계인 겁니다. 자, 이때에는 기초선 단계 이후에 여러 개의 다른 개입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아니죠. 자, 이 지문은 복수 요인 설계인 겁니다. 개입을 여러 개로 하는 거 A, B, C, D는 복수 요인 설계고요. 자, 복수 기초선 설계는 A, B 이 설계를 여러 사례나 또는 한 클라이언트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입 시점을 다르게 해서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옳지 않고요. 자, 4번 AB 설계.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기초선 파악 이후에 개입하고 다시 멈췄다가 또 똑같은 개입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 설계는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서 개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 4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A, B로 끝나는 설계보다는 다시 멈췄다가 다시 개입을 함으로써 앞선 개입이 우연한 효과였는지, 우연한 사건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였는지 더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외부 요인 통제할 수 있어서 효과 확인할 수 있다. 4번 옳은 설명 정답입니다. 5번 평균 비교는 자, 통계학적 분석 방법이죠. 단일 사례 설계에 자, 그 중에 기초선이 안정적일 때 하는 게 평균 비교법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건 5번 정답이고요. 지문에서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기초선의 평균이 아닌 변화의 폭과 기울기까지 고려해야지만 결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경향선 접근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10회 때 기출문제 마지막 단일 사례 설계 유형별 특징 관련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 중에 A, B, C, D 자, 한 기초선이고요. B, C, D라는 여러 요인으로 개입을 하죠. 그러면 자, 복수 요인 설계라고 있습니다. 자, 이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초선 형성 후에 A 이후에 서로 다른 복수의 개입 방법을 연속적으로 도입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개입 단계들이 다음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어려운 특성,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 우연한 사건은 개입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다시 기초선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행하는 중간에 계속 그
외부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니은은 틀린 지문이고요. 디귿 서로 다른 개입 방법 B, C, D인 거죠. 이 방법의 효과성을 비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입의 개별적으로 그 개입 효과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효과성을 비교할 수는 있겠습니다. 디귿 옳은 설명이고요. 자, 리을 다중기초선 설계는 순서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자, 다중기초선은 애초부터 여러 클라이언트 또는 여러 기초선의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 기초선에서 A, B를 시기를 다르게 해서 들어가는 것. 설계하는 것, 그것이 다중기초선 설계이고요. 이건 복수 요인 설계입니다. A, B, C, D는. 그래서 다중기초선 설계는 순서효과 통제할 수 있게 한다. 자, A, B, C, D와는 관련 없는 지문입니다. 정답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이것으로 단일 사례 설계의 공통적인 특성과 유형별 특징에 관련된 기출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